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제가 해콕TV 한 1년 하다가 좀 한 1년 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해콕 같은 겁니다만은 이름을 전성철의 왜? 라는 제목으로 타이틀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제 나름대로 왜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한 달 전에 저기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한번 정말 난장판을 했죠. 한마디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통첩을 하나 보낸 거죠. 어떤 통첩이냐 하면은 당신들 우리한테 중국한테 어른 노릇하려고 하지 마라, 형 노릇하려고 하지 마라, 강대국 노릇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거를 분명히 표시를 했어요. 그걸 갖다가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것보다 그것이 효과가 컸던 이유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외교적 관례와 예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식으로 과감하고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의 강도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전에 우리가 한 2분씩 모두 발언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미국이 먼저 한 2분 했는데 이쪽에서는 15분을 장광설화를 늘어놓았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는 이겁니다. 미국이 잘난 게 없다. 우리보다 특별히. 위구르족에 대해서 우리가 압박하고 한다는 이런 식으로 홍콩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당신들 흑인 그 보면은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나은 게 하나도 없다. 우리 내정 간섭하려고 그러지 마라 하는 거를 이제 메시지를 준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그 양쪽의 최고 외교 관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설전을 벌이고 그것도 기자들을 앞에서 그렇게 설전을 벌이는 그것이 이 중국 간의 관계를 가장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집안이 있는데 집안에 제일 큰 형 둘이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싸운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이것이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미국 중국 간의 관계가 사실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 중국 관계가 정상화된 게 1979년 아닙니까? 닉슨 대통령이 그 당시에 죽의 장막으로 세계와 단절되어 있던 중국을 찾아가가지고 국교를 트죠. 40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이 개방됨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해서 미국, 중국 두 나라를 합치면요. 이게 사실 세계의 반이에요, 거의. 인구는 두 개 합쳐봐야 세계의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경제는 두 나라 GDP가 40% 이상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가진 무력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그런 막강한 두 개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된 것이니까 세계 시민들로서는 엄청나게 불안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감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이번에 한 3번의 그걸 통해서 오늘 포함해서 이 문제들을 한번 시리즈로 한번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강대국이 두 나라가 붙어서 정말 우리 시체 말로 박이 터지게 대립하는 거는 우리가 경험한 게 있잖아요, 이미. 그죠? 바로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1945년부터 1989년까지 44년 동안 겪었던 바로 미소 간의 냉전이랬죠. 그죠? 그 냉전에서 정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당했죠. 우리 한국이 그 냉전의 가장 큰 희생자 아닙니까? 그죠? 소련이 북한을 갖다가 들쑤셔가지고 남침을 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 냉전이 열전으로 변했고,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죠? 미소 간의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를 했죠. 우리가 소련과 미국에서 미국이 이겼다고 해가지고 사실 이 논리를, 이 원리를 중국에다가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미소 전쟁이 한창, 냉전이 한창 진행될 때, 미국의 조지 캐넌이라는, 저명한 외교관이고 전략 전문가가, 이 소련이 만만치 않다. 이걸 소련을 봉쇄해야 된다고 하면서, 소련이 거대 국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 가지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세 가지. 첫째,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라가, 국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둘째, 그걸 이룰 역량이 있는 것인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세 번째, 주위의 강대국, 주위의 자기를 따르는 나라들을 제대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이 세 가지 역량인데, 소련은 이 세 가지를 다 못했어요. 첫 번째, 국민이 원하는 것이 헤게모니를 원했을까요? 국민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핵무기를 만들었죠, 주로. 미국하고 전혀 다르죠. 둘째로,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없었어요. 국민이 여러 가지 사회 국가적으로 닥쳐오는 그 문제, 특히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셋째로, 소련은 주위 그 위성 국가들, 동구라파 이런 나라들에게 인색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강대국이 계속 번영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요건이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소련을 봐야 된다. 그 캐넌 대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은 소련은 이 세 가지를 다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자체 붕괴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승리가 왔는데, 얼마 전에 싱가포르 대학에 한 달 전이죠. 싱가포르 대학의 석좌연구원인 아주 저명한 사람이죠. 키쇼르 메브후반이라는 사람이 캐넌 대사가 이야기한 그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중국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를 했는데, 중국은 이 세 가지 면에서 다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중국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있어요. 국민이 뭐를 원할까요? 중국 국민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국 역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세계 제일 큰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나라는 수천 년 동안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가져왔었어요. 여러분, 지난 한 100여 년 사이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그 경제력, 전 세계 20, 30%의 GDP의 20, 30%를 수천 년 동안 유지했던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모택동 시절에 몇 프로까지 떨어졌느냐? GDP가 2%, 비중이 2%까지 떨어졌어요. 중국같이 거대한 나라가 세계 GDP의 2%밖에 못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가난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모택동 시절에는 몇 천만 명이 몇 년 사이에 굶어 죽는 일이 있었어요. 1960년대. 그런데 그 어느 정도 잔인했냐면은 그 기아가 와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가를 알면 민심이 흐려질까봐 그 사람들 그냥 굶어 죽게 버려졌어요. 모택동이. 그 몇천 명을 굶어 죽게 만든 게 바로 그 나라 이제 정권인데, 그거는 20세기에 와서 그랬고 19세기에 중국이 당한 그 수모는 그 청나라 시대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편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840년에 아편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바람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아편을 참 그 부도덕한 거죠. 중국에다가 대거 수입을 해가지고 수천만 명이 아편 중독자가 됐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영국에다가 선전포고를 해가 전쟁을 하면서 아편을 몰수했는데 거기서 참패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할 수 없이 여러분 홍콩을 양보하고 그 다음에 아편을 갖다가 몰수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치니까. 그 아편을 몰수한 대금을 다 물어줘야 했었어요. 그리고 전쟁 배상금까지 물어줬어야 했는데 그 전쟁 배상금의 그 크기가 하고 그 아편 몰수 그 보상액이 그 당시 중국의 GDP의 10% 가까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한 1,500억 불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현찰로 물어줘야 되는 이런 수모를 겪고, 공산주의가 무슨 해결책인 줄 알고 하다가 그 모택동이 와가지고 그렇게 데모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공산주의 경제가 완전히 몰락을 하면서 그 GDP가 2%까지 내려갔어요. 전 세계에. 수천 년을 그렇게 영화를 누리던 나라가 정말 그런 수모와 가난과 궁핍과 그 말할 수 없는 모욕감과 정말 그런 형편없는 나라로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잘 살았던 그 찬란한 문화와 그것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국의 국민에게는 모두가 다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어요. 조금 그 옛날의 영광을 한번 회복해 보고 싶은 그 수모에 대한 상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홍콩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옛날에 너무나 아팠던 추억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6.25 사변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제주도 가가지고 나라를 세운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대만이잖아요. 나라가 분열이 된 거예요. 홍콩도 분열이 된 거고, 대만도 사실은 분열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큰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영화에 대해. 본데 옛날부터 못 살았던 나라는 관계없지만 이 나라는 너무나 영화가 컸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적인 상처가 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등소평이 경제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한 20년 중국이 정말 새로운 그 정책을 했죠. 중국의 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는 묻고 경제는 풀자, 이게 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거죠. 박 대통령이 정치는 묻고 경제 독재하면서 경제는 풀어가지고 정말 우리도 5,000년 가난을 극복했는데 중국에서 똑같은 그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성공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로 성공을 했냐면요. 이미 특정 분야에서는 경제의 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이겼어요. 우리가 경제 지표, GDP, GNP, 무역 수지, 무슨 외환 보유고 이런 거로 볼 수 있지만은 국민의 삶을 이야기하는 가장 그거는 그 나라 국민들이 소비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건데, 소비재가 2009년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만 해도 미국이 거의 3배 가까이 더 많았어요. 소비재가. 근데 지금 현재는 미국이 중국한테 졌어요. 그때는 10년 전에는 1.4조 불 대 4조 불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6조 불이고 미국은 5.5조 불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이 됐는데, 미국의 브루킹스, 그다음에 미국의 노무라 정권이 다 2028년이 되면은 중국 경제가 미국을 능가할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이 50년 만에 상전이 벽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아까 말한 3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국민이 원하는 게 뭐냐. 경제적으로 잘 삶을 뿐 아니라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자 하는,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거랬는데 그거를 중국은 이루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 두 번째가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캐넌 대사가 이야기하는 그 3가지 중에서 2가지인데 마지막 이 세계 국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중국은 이미 그거를 시작했잖아요. 1대1로라는 소위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 BRI라는 그걸 해가지고 지금 지난 한 7, 8년 사이에 전 세계에 중국도 부자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중국에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려 700억 불 가까운 돈을 세계에서 온갖 군데 뿌렸어요. 700불이면 큰 돈이죠. 각 나라별로 당시 나라에도 항구 지어줄게, 도로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해오니까,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분수에 넘치는
그런 리더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국 국민들은 자기들이 지금 특별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대만하고 홍콩, 우리가 남북 통일하자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하고 싶어 하면서 여러 가지 이걸 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강대국에 의해서 분단되었던 나라를 하나로 만들겠다 하는, 이거는 중국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너무너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민족의 통일을 이루겠다니까 자기들이 특별하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패권주의라고. 그래서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으로서 소련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런 업적과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여건의 변화가 뭐로 나타나냐면 바로 국민의 지지,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로 나타나는데, 지금 여러분들 중국에는 이 우리나라 같은 이런 여론조사, 선진국 같은 여론조사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중국에 주재하는 외국 특파원들은 아마도 우리나라 같은 이런 여론조사가 신뢰되면 시진핑의 지지도는 90%가 넘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문에 그렇게 나요. 특파원들이 보내는 기사를 보면 지금 중국의 꿈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 꿈을 향해서 너무나 착실하게 거대한 발전을 이뤄왔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자부심을 되찾으면서, 그리고 그걸 리드하는 지도자를 열렬히 지지하면서 힘을 합쳐가지고 영차 나아가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시진핑이 여기에 덧붙여서 가장 시진핑의 통치 역량의 중요한 점은 중국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꿈을 지금 또 주고 있었어요. 시진핑은 2049년까지 중국이 어떻게 되었냐. 앞으로 한 20년은 남았죠. 100주년 되는 날이에요. 중국 설립한 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샤오캉이라는 꿈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모든 분야에서 아주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이 우리가 다 도달한 게 아니라 앞으로 갈 일이, 전 세계에서 모든 국민이 한마디로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그런 것에 있어서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 꿈을 정리해가지고 소위 중국의 꿈, 차이나 드림이라는 것을 제시해서 국민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이루어진 발전을 보면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한마디로 자신이 있어요. 지금. 왜? 지금 세계에서 중국만큼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없어요. 해볼까요? 인구가 많으니까 거대한 시장이 있잖아요. 거대한 자원이 있어요. 중국의 그 지하 자원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그 다음에 지금 이미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경제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미국 국채만 해도, 만약에 중국이 그걸 갖다 내다 팔면 그거 하나로도 미국 경제가 헐떡거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죠? 샤오미라든지 미국 중국의 그 기업들 너무너무 능률적으로 고도로 발전한, 우리가 7, 80년대 한국의 재벌이 일어났던 그런 식의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능률적이고 유능한 기업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고, 또 어마어마하게 우리 알잖아요. 그죠? 잭마가 하는 그런 알리바바 같은 벤처 기업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서 미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그대로 중국에서 따라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대기업과 벤처가 서로 경쟁하는 모델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황성한 기업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중국은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왜? 남 도움 없이도 최악의 경우에 모든 게 봉쇄돼도 중국은 돈이 있죠. 자원이 있죠.
시장이 있죠. 기업이 있죠.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을 봉쇄하기가 또 쉽지 않아요. 사드 그 작은 거 하나로 중국이 경제 봉쇄하네. 우리 최대의 수출 시장이 중국입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중국은 어디 너희들이 함부로 우리를 봉쇄해? 우리를 보이콧해? 쉽지 않을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은 막강한 핵무기도 갖고 있어요. 미국보다는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만 해도 가지는 우리가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진 그 2개 때문에 그 일본이 완전히 손을 들었는데 그보다 몇백 배 되는 그 수소폭탄들을 몇백 기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미국하고 근본적으로 사람 값이 훨씬 싸요. 미국은 사람 하나 죽어도 야단이에요. 중국은 10,000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국가 체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조그만 핵탄두 하나만 던져도 몇천 명만 죽어도 미국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수십만 명이 죽어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아로 몇천만 명이 죽어도 모택동 정권은 꼼짝도 안 하고 살아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통일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시 옛날에 그 나라로 돌아가겠다. 제국주의에 의해서 빼앗긴 그 홍콩을 다시 찾아가는 거고, 대만도 결국은 통일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민족인데,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인데 우리 통일해야 되지 않나 하기 때문에 대만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들이 대만을 탐내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제국주의적인 그런 욕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덕적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중국이 미국에게 이제는 큰 소리를 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우리가 절대로 만만치 않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알래스카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 이분식 이야기하자고 약속해놓고 금방 그거를 깨면서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15분을 중국 대표가 하면서 미국 당신들이 고쳐야 된다. 당신들 그만하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 용기는 대담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중국의 모든 힘이 그렇게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그런 자신감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상황을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국이 왜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기어오르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고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렇다면 미국은 이거 다 알면서 왜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시비를 거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자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